안녕하세요. 메리츠 자성의 조니 대표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많은 댓글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신다는 분도 많고,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되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주제를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뭐가 유리하고 부동산 투자는 뭐가 유리한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단어만 가지고 아니면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생각하고 했느냐, 부동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재산의 70%, 80%가 부동산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잘못되게 되면은 큰 피해를 입게 되죠. 특히 노후 준비를 앞둔 사람들한테는 부동산에 자기 재산의 80%가 있다는 거는 괜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제일 먼저 내가 이제 파이낸셜 골이라고 그러죠. 금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경제 독립을 하느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부동산부터 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한 건데, 사람들은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존리는 집도 팔고, 뭐, 다 팔고 주식만 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걸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이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그걸 좀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이점은 이런 겁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산이다. 열심히 일한다는 자산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주식은 어떤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 기업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집단이죠. 나는 거기에 내 돈을 넣는 게 가장 현명하다. 나는 앞으로 투자 기간이 많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죠. 근데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식이 변동이 너무 심해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온갖 그런 나쁜 뉴스도 나오고 좋은 뉴스도 나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 뿐이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산이 주식이다. 그리고 특히 길게 보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훨씬 더 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인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라는 거고요. 또 주식에 투자하는 건 또 어떤 장점이 있죠?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은 어떤 1층만 사고 2층만 살 수 없죠. 부동산은 모든 걸 사야 되겠죠. 근데 주식은 조금씩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한 주도 살 수도 있고 10주도 살 수 있고 매일매일 살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또 하나 장점은 뭘까요? 내가 사기만 하고 내가 뭘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그 회사의 직원들이 돈을 벌어주지,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산할 수가 있죠. 한국도 할 수 있고 미국에도 할 수 있고 너무나 다양한 투자 자산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좋은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연금으로 살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펀드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내가 만질 수가 없어요. A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숫자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만 있지 내가 실제 소유했다는 증서를 받아보지도 않죠,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죠. 이제 그런 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갔을 때 부동산의 장점은 뭘까요? 부동산 장점은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 샀을 경우에는 매달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매달 캐시플로우가 있는 거죠. 그 장점인 겁니다. 생활비가 필요한데 입주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받으러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요새는 이제 은행을 직접 붙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손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부동산은. 그다음에 이제 목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게 되고 이자를 내게 되고, 그러한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내가 계속 그 모기지를 갚아 나가 보면 건물에 처음에는 내가 20%밖에 주인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30% 주인, 40% 주인, 50% 주인, 100%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동산의
이제 그 장점은 그런 겁니다. 에쿼리 빌드업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분이 늘어나고 있는, 처음에는 은행이 대부분 주인이었지만 내가 돈을 갚아 나가면서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처음에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재산을 이 한 부동산에 넣었을 때 잘못됐을 경우에 나한테 큰 경제적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면은 단점인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주식의 반대죠. 내가 거부를 보면은 저게 내 거구나 하는 텐저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경제적 이득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나한테는 큰 안도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주식이냐 부동산을 했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어느 양쪽에도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해결하는 건데요. 제가 주식에 더 먼저 투자라는 거는 주식이 더 열심히 일하는 돈이다. 그리고 부동산 절대로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라 그러면 부동산은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또 주식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집부터 사야 된다는 편견, 집착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회초년생인데 집을 사는 것부터 목표를 삼게 되면 처음에 무리를 하게 되죠. 비싸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세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게 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사회초년생들한테 집을 사는 거를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다. 주식, 내가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하고요. 퇴직연금을 하고 연금저축을 하고 그러면 그 돈이 빌드업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러죠. 돈이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사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먼저 사고 부동산에 빚을 갚느라고 평생 갚았는데 그 부동산은 그렇게 크게 나한테 경제적 이득을 다 주지 못했을 경우에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절대 부동산 사지 말라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저도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부터 무조건 사야 된다는 집착은 가질 필요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중에 돈을 번 다음에 내 재산의 30%, 40% 부동산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동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부동산을 투자해서 평생 나의 재산은 부동산밖에 갖게 되지 않는 우를 범할까봐 제가 오늘 좀 부동산과 주식 전반적으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 가격에 땄을 때 부동산 가격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요.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얼마씩 그 돈이 들어오죠. 만약에 상가 건물을 샀을 경우에.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내가 충분히 제값을 주고 샀는가, 안 샀는가? 그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가, 사는 게 유리한가?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월세를 사는 거는 무조건 버리는 돈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부동산의 룰이 5% 룰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opportunity cost, 그 다음에 일반 비용.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월세, 1년 동안의 월세가 집값의 5% 이상이냐 아니면 이하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사지 않고 월세를 살았을 때 비교했는데 그게 집을 산 거에 5%에 훨씬 더 못 미치다 그러면 월세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가 많은 집을 보니까 월세가 훨씬 싼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럴 때는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항상 따지고 살아, 집착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 집과 나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들 반드시 따지셔야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